최태성 정선아의 이야기 한국사. 네, 안녕하세요. 큰별 최태성입니다. 자, 우리가 지금 개헌사를 중심으로 해서 각각의 정부를 지금 살펴보고 있어요. 자, 우리는 이승만 정부 살펴봤고요. 그리고 장면 정부도 살펴봤습니다. 장면 정부 출범하는 데 있어가지고 큰 배경이 되었던 사건이 뭐였나요? 그게 바로 4.19 혁명이다라고 말씀드렸고요. 또 반대로 여러분 4.19 혁명의 결과 출범했던 이 장면 정부가 또 막을 내리게 된 사건은 또 뭐였죠? 그건 바로 5.16 군사정변이었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5.16 군사정변을 통해서 들어섰던 박정희 정부에 대해서 한번 좀 살펴볼까 합니다. 자, 이 정치군인들이 중심이 되어가지고 5.16 군사정변을 일으켰는데요. 이 군부 세력들은요, 자기들이 모든 것들을 결정할 수 있는 굉장히 막강한 권력을 갖고 있는 그런 권력 기구를 하나 만들어야죠. 그게 뭐였냐면 바로 국가재건 최고회의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 5.16 군사정변을 통해서 국가재건 최고회의가 만들어졌다는 요 사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고려시대 때 왜 최씨무신 정권 있잖아요. 그죠? 이 최씨무신 정권도 자신의 권력을 강고화시키기 위해서 만들었던 조직이 하나 있어요. 그 조직이 뭐냐면 바로 교정도감이라는 겁니다. 근데 5.16 군사정변에서 역시 마찬가지로 국가재건 최고회의라고 하는 막강한 권력을 가진 어떤 그런 기구체를 하나 만들어내는 거예요. 자, 이런 국가재건 최고회의를 통해 가지고 어떤 것들을 하냐면요. 먼저 이 개헌을 주도합니다. 그래서 이제 만들어진 개헌이 바로 5차 개헌이 되는 것이죠. 5.16 군사정변을 일으켰던 정치군인들의 생각은 뭐냐면 4.19 혁명으로 들어섰던 이 장면 정부, 이때 있었던 이 민주화의 어떤 요구, 이런 것들이 혼란이라고 판단해서 5.16 군사정변을 일으켰다라고 제가 설명드렸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5차 개헌의 핵심은 뭐냐면 이 내각 책임제와 양원제라고 하는 이것을 다시 대통령 직선제로 돌려놓으려고 합니다. 5차 개헌의 핵심은 대통령 직선제로의 환원이에요. 그리고 양원제도 no 그냥 단원제로 이제 가게 되는 것이죠. 다시 한번 정리. 5차 개헌의 핵심은 대통령 직선제와 단원제다라고 하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바로 이제 이 5차 개헌에 의해서 박정희 정부가 탄생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때 이 박정희 정부의 집권 여당은요, 공화당입니다. 여러분들 이승만 정부 시절의 그 집권 여당은 어디라고 제가 설명드렸죠? 이미 앞에서 했네. 네, 자유당입니다. 자유당. 왜냐하면 그 집권 여당의 이름은 좀 알고 계실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시험 사료에 그런 키워드가 등장했을 때 자유당이 딱 떴으면 이거 이승만 정부네. 공화당이 떴으면 이거 박정희 정부네. 이런 어떤 연결고리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여러분 좀 기억을 좀 해놓으세요. 자, 이 이승만 정부, 장면 정부는 여러분들 어느 당일까요? 장면 정부 민주당이에요. 한번 정리해보면 이승만 정부는 자유당, 장면 정부는 민주당, 박정희 정부는 공화당, 이렇게 연결됩니다. 자, 이 5차 개헌을 통해서 출범했던 이 박정희 정부가 해야 될 일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경제개발이에요. 당시 너무 가난했거든요. 경제개발을 해야 됩니다. 근데 경제개발을 하려면 여러분들 뭐가 필요할까? 돈이 필요하죠. 뭐니 해도 머니죠. 네, 이런 걸 아재 개그라고 하죠. 죄송합니다. 네. 자, 이 경제 개발을 위해서 어떻게 했냐면 이 돈을 끌어와요. 외국에서. 돈을 끌어오는데 어떤 방법이 있었냐면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두 가지 방법. 첫 번째가 뭐냐면 일본과 국교를 정상화시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일제강점기 그 식민지를 우리 다스렸던 일본과 국교 정상을 하려면 사실은 선제 조건이 있어야죠. 전제 조건이 있어야죠. 뭐냐면 식민지 지배에 대한 사과는 이건 너무 기본적인 거 아닌가요? 근데 그런 것들을 받아내기에는 사실은 이제 국내 상황이 정말 안 좋았던 거예요. 경제를 발전시켜야 되는 그런 어떤 그 의무가 있으니까 결국은 사과의 어떤 받아내는 것도 좀 미비하다는 한계가 분명히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어쨌건 간에 한일 국교 정상을 통해 가지고 일부 자본, 경제 개발을 할 수 있는 일부 자본은 확보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에 반발하는 시위가요, 장난이 아니었어요. 1964년도에 있었던 6.3 시위, 이게 이제 대표적인 한일 국교 정상에 대한 반대 시위가 되겠죠. 이에도 불구하고 결국 1965년 한일 국교 정상화는 강행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받았던, 이렇게 해서 가져왔던 그 자본 갖고는 좀 부족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또 다른 선택을 하죠. 바로 베트남 파병이 되겠습니다. 이런 방법을 통해서 1960년대 주로 진행되었던 1, 2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추진할 수 있었던 것이죠. 자, 여러분들 경제개발, 그러니까 1960년대 모습, 그러니까 박정희 정부를 공부할 땐 1960년대의 모습, 그다음에 1970년대의 모습, 이렇게 두 시기로 나누어서 접근을 하실 필요가 있어요. 1960년대 같은 경우에는 바로 이렇게 1, 2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수행되었고 거기에 들어간 자본들 이런 것들은 한일 국교 정상화라든지 또는 베트남 파병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을 좀 해놓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어쨌든 이제 이렇게 경제가 성장하는 어떤 이런 성과 분명히 나왔어요. 나오다 보니까 대통령의 박정희가 2번이나 다 당선이 된 거예요. 앞에서 제가 설명드렸지만 대통령 2번 하면 이제 끝난 거예요. 더 이상 할 수가 없어요. 할 수가 없는데 또 이제 이승만 정부도 이제 이러잖아요. 안 되는 걸 되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자꾸 무리수를 두잖아요. 박정희 정부도 역시 마찬가지로 분명히 2번 해서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한 번만 더 지지해 주세요. 호소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려면 이제 여러분 개헌을 해야죠. 그죠? 왜냐면 대통령이 2번 했는데 2번 한 대통령이 한 번 더 대통령이 되려면 헌법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개헌을 추진합니다. 이 개헌을 바로 삼선 개헌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 삼선 개헌이 바로 이제 6차 개헌이 되는 겁니다. 자, 그 결과 김대중, 박정희 그 대선 구도에서 김대중, 박정희, 김대중이 이게 붙거든요. 여기서 다시 박정희가 승리를 하게 되면서 박정희 정부가 좀 출범하게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해서 지금 3번 박정희 정부가 지금 쭉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그 다음 1970년대 어떤 정치 모습이 나타날까요? 다음 시간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큰별쌤 최태성이었습니다.